2030 세대들이 고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빚 부담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며 버티고는 있지만 고물가 속에 생활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빚에 시달리는 2030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서 학자금 대출 때문에 아직 갚고 있는 중이에요. 부담이 되긴 하죠. 금리가 아무래도 인상을 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주택자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환 능력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게 빠듯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해 말 30대 이하 대출 잔액은 51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과 비교해 3년 만에 110조 원이 늘었습니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이 맞물린 게 영향을 준 것인데 최근에는 부채 질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금융권에서 2030 세대 1인당 빚은 32% 늘어난 5,4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1금융권에서 18% 늘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이들의 연체율도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0.4%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말 0.5%로 높아졌습니다. 국내 취약대출자 126만 명 중에 30대 이하가 37%,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 47%를 차지했습니다. 고물가로 거의 유일한 대안인 소비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고 KDI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국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상황. 2030 세대 빚 부담이 극단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영업자와 전세대출, CFD 미수금 등과 함께 금융위기의 약한 고리이자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청년층의 부채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청년층 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또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청년층 부채 부담의 중장기 전망을 하려면 청년층 부채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총 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며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청년층 부채 부담의 중장기적 추이는 결국 주거 관련 비용의 추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시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지만 2021년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단기간에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년층 부채 상환 부담 증가는 크게 소비를 통한 내수로의 영향과 잠재적 연체를 통한 금융 안정성의 위해를 통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동반되는 소비의 감소는 총수요 감소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령층에 비해 소비를 많이 하는 집단인데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청년층의 소비 여력마저 감소하여 총수요 감소를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가용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거비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부채가 증가하면 생산적인 곳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확대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복원력을 약하게 만드는 등 취약성을 확대시키는 바 금융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주는 것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미리 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청년층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은 이제 크게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는 작년부터 지속된 금리 인상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청년 차주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한계 상황에 봉착한 청년 차주들을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청년 차주의 경우 향후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무 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결국 청년층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거 관련 비용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원활한 주택 공급과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거주 여건 보조 정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청년층의 경우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출 심사는 주로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청년층의 경우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차주 단위로 시행할 때 청년층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신용평가 역량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자영업자 빚 상환 유예나 전세 사기 지원 등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청년층 부채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전세 사기 지원 등으로 최근 금융업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은 결국에는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고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환 여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정책이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청년층이 부채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청년층의 단기적인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금융권의 전반적인 건전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이었습니다.